백학산 기슭의 작은 어촌 마을, 한 가족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 많이 먹거라. 상위에는 갓 잡아올린 싱싱한 바닷고기와 정성껏 손질한 해초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성이 담긴 음식에 가족들 모두 행복한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옆으로 한 여자아이가 지나갔습니다. 예.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예. 저, 상 다 차리고 이제 밥 먹으려고요. 하여간 식충이. 어휴, 꼴도 보기 싫어. 대충 먹고 얼른 가서 해초나 따와. 알았어. 네, 숙모. 소녀는 반찬 하나 없는 보리밥상을 얼른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곤 망태기를 어깨에 둘러매고 서둘러 바닷가로 향하였고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가 한켠에 앉아 해초를 땄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새어나오는 투정을 참을 수는 없었지요. 이놈의 해초. 매일 따면 뭐 하나. 어차피 나는 구경도 못하고 맨날 숙모네 애들 입에만 들어가는데. 칫, 누구는 엄마 없나? 하여튼 숙모, 우리 엄마한테 이러는 걸 들키기만 해봐. 그 숙모는 아주 죽은 목숨이라고. 근데 그러면 뭐해?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차라리 나도 데려가지. 흐흐. 소녀의 이름은 종아. 종아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숙부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고작 10살, 아직 부모의 품에서 어리광을 부릴 나이였지만 소녀는 식모살이도 모자라 바다에 나가 해초까지 따야 했지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소녀는 밥을 먹다 말고 나와 해초를 따고 있는데 문득 그녀의 등 뒤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종아야.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종아야, 이거 먹어. 오늘은 조기 잡아왔어. 소년의 이름은 종배. 그는 종아와 마찬가지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생선잡이 배를 타며 살아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종아를 짝사랑해 매일같이 생선을 가져다 주었지만 종아는 그런 종배가 마땅치 않았지요. 내가 이러지 말랬지. 너랑 붙어 다니면 부모 없는 것들끼리 몰려다닌다고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고 있을까봐. 누가 그 비린내 나는 생선 먹고 싶대. 가서 너나 많이 먹어. 하지만 저기 이미 불도 지펴놨는데 가서 같이 구워 먹자. 맛있을 거야. 알았어. 대신 이번만이야. 다음엔 절대 가지고 올 생각하지 마. 알았어. 부모 없는 두 아이, 종아와 종배.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굳세게 살아갔지요. 종아야, 오늘은 바닷바람이 세다니 조심해야 해. 나는 바람 좀 분다고 넘어질 사람이 아니거든. 너나 조심해. 괜히 무리해 그물 끌지 말고 바람이 불면 기둥 뒤로 쏙 숨으라고. 응, 알았어. 그런 그들을 마을 아이들이 놀리곤 했지만 누가 뭐라 하든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가족처럼 의지했지요. 종아야, 우리 나중에 꼭 같이 살자. 같이 살긴. 너랑 살면 지금이랑 똑같이 배고르며 살게 뻔한데 내가 미쳤다고 너랑 살아? 아니 왜? 그때도 지금처럼 물고기 잡아다 주면 되잖아. 누가 너 같은 거렁뱅이한테 시집 간다고? 그런데 너 그렇게 말해놓고선 나중에 예쁜 여자한테 홀랑 빠져버리는 거 아니지? 그럴 리 없어. 나는 평생 내 곁에 있을 거야. 알았어, 소리 지르기는. 나중에 고민 한번 해볼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두 아이는 어느덧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식모살이나 하던 종아는 사내들의 마음을 흔드는 어여쁜 처녀가 되었고 뱃일을 하던 종배는 다부지고 늠름한 총각이 되었지요. 그렇게 훌쩍 커버린 이 둘은 오순도순 바닷고기를 구워 먹던 백학산 언덕배기에 서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서로의 곁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지요. 종아야, 혼례도 제대로 못 치러줘서 미안해. 그래도 나는 항상 내 곁에서 함께할게. 사랑해. 됐어. 우리는 무슨 혼례야. 됐고, 너 분명 평생 내 곁에서 함께한다고 했어. 약속 지켜야 해, 흥. 그렇게 두 사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지요. 희망찬 첫 출발과 달리 두 사람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배는 여전히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했고, 종아는 여전히 바닷가에서 해초를 따며 힘겹게 살았지요. 하지만 단 하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친 저녁상 위에는 그날 종아의 망태기에 담겨진 가장 좋은 해초가, 그리고 그날 종배의 그물에 걸린 제일 튼실한 생선이 올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고기를 잡던 종배는 달이 뜬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네, 색시. 나 없는 동안 잘 있었나? 오늘도 색시가 좋아하는 맛난 조기 잡아왔지. 제일 좋아하기는 무슨. 맨날 먹는 조기, 지겹기만 하구만. 데리고 가서 앉아있기나 해, 조기 구워갈 테니깐. 종아는 퉁명스레 고기를 잡아 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스레 조기를 구웠지요. 그러곤 탄 부분은 자신 앞에 두고 살이 도톰하고 가장 맛있게 구워진 부분은 종배의 앞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흥, 먹을 것도 별로 없네. 멀리 얼른 먹기나 해. 그러나 종배는 색시의 정성을 몰라주는 건지 깨작깨작 젓가락질만 해댈 뿐 잘 먹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밥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지요. 아이고, 오늘 좀 힘들었나? 밥이 영 안 들어가네? 얼른 잠이나 자야겠어. 그래야 내일 또 배를 타지. 으이구, 이 양반아. 그래도 밥은 먹고 자야지. 아니다. 됐어. 됐어. 얼른 자. 자기나 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종아가 눈을 떠 고개를 돌리는데 평소 같았으면 먼저 일어나 배 탈 준비를 했을 종배가 아직까지도 자고 있었지요. 에휴, 많이 피곤했나 보네. 좀 더 자게 둬야지. 종아는 혹여 서방을 깨울까 까치발로 조심스레 나가 아침상을 차려왔습니다. 웬일이래? 평소엔 나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얼른 일어나 밥 먹고 나가서 배 타야지. 그러나 종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라니까. 설마. 순간 종아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방의 얼굴에 손을 대 보았지요. 종배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 의원님. 의원님을 불러와야 해. 잠시 후 종아는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그러곤 초조한 얼굴로 서방의 곁을 지키며 의원의 진료를 기다렸지요. 흠. 의원은 종배의 맥을 짚고 몸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의원님, 제 서방이 왜 이러는 거예요? 거참, 이게 무슨 예인지. 나도 병인을 통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곧 나을까요? 미안하지만 그리 쉽게 나을 병은 아닌 것 같아. 그저 정성껏 간호하고 또 좋은 약재를 구해 먹이는 수밖에. 새댁이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구먼. 의원은 그 말만을 남긴 채 돌아갔습니다. 종아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어떡하지? 우리 서방,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녀는 내 눈물을 삼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가긴 어딜까.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살려낼 거야. 그날 이후 종아는 홀로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낮에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밤에는 병든 서방의 곁을 지켰지요. 그 와중에 약초를 캐어 매일같이 백학산을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병구안을 해도 종배는 좀처럼 일어나질 못했지요.
의원님, 좀 어떤가요? 차도가 있나요? 참 이상하군요. 어떤 방도를 써도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기만 하니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종아는 절망했습니다. 서방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그 끝은 이별이란 말인가. 그대로 집에서 뛰쳐나온 종아는 백학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언덕배기에 올라 수평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거짓말쟁이. 나랑 평생 함께한다고 했으면서. 종아는 넘실대는 파도 소리에 숨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휴, 뭘 그렇게 울고만 있나? 저 섬에만 가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신선초가 있는데. 갑작스레 들려오는 목소리에 종아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웬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혀를 끌끌대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할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저기 저 섬에 희귀한 약초가 있다고. 그걸 먹으면 씻은 듯 나을 텐데 왜 울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예. 섬이요. 종아는 노인이 가리킨 섬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지요. 그곳은 바로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돌아온 사람은 없다는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할머니, 설마 저 죽음의 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저 섬 저기에 가면 신선초가 있어?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 섬에 다녀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냥 알아. 그리고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저 섬에 서방을 살릴 약초가 있다니. 종아는 의심스러웠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지요. 됐어. 서방을 살릴 수 있다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어. 할머님, 그럼 그 약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왜, 저기 가서 따오려고. 예. 제 서방만 살릴 수 있다면 황천길이라도 다녀와야죠. 진짜 저곳에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제 정성을 하늘이 안다면 저는 죽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설령 죽는다 해도 서방을 위해서라면 저는 여한이 없어요. 종아가 결연한 표정으로 답하자 노인은 그녀의 눈을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약초는 말이지. 푸른색 꽃이 피어있는 아주 신기한 약초란다. 단박에 알아볼 수 있을 게야? 그러곤 껄껄 웃으며 유유히 떠나갔지요. 다음 날 아침, 종아는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서방이 먹을 미음을 한아름 쑤어놓고선 서방의 머리맡에 두었지요. 나 다녀올게. 반드시 그 신선초를 구해올 테니 혹시라도 그 전에 깨어난다면 이거 먹고 기다리고 있어. 종아는 서방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어깨에 망태기를 둘러맨 그녀는 굳은 각오로 집을 나섰지요. 잠시 후 종아는 작은 나룻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러곤 노를 저어 죽음의 섬을 향해 다가갔지요. 얼마나 오랜 시간 노를 저었을까? 그녀는 마침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흉흉한 소문과 달리 섬은 고요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하얀 백사장과 그 뒤로 펼쳐진 푸른 숲,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새들의 노래 소리까지. 죽음의 섬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곳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지요. 이렇게 평온한 곳이 어째서 죽음의 섬이라 불리는 걸까?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유독 구렁이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었지요. 종아는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신선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바위 틈까지 샅샅이 뒤지던 그녀는 마침내 노인이 말한 약초를 발견했지요. 세상에, 이게 신선초인가 보구나. 푸른 빛을 은은하게 반짝이며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신비로운 약초. 그러나 문제는 그 위치였습니다. 신선초는 가파른 벼랑 꼭대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내가 해초 캐느라 온갖 험한 곳을 다 가봤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맨손으로 바위를 움켜쥐었지요. 종아는 힘차게 바위 벼랑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바위에 긁혀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종아는 신선초 앞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방을 살릴 수 있어. 종아는 떨리는 손을 뻗어 신선초를 잡았습니다. 그러곤 힘을 주어 약초를 뽑아내려는 순간 약초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그것은 번개처럼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야! 살갗을 파고드는 섬뜩한 고통. 그녀의 손등을 물고 늘어진 것은 붉은 눈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커다란 구렁이였습니다. 비명이 채 입에서 새어 나오기도 전에 종아의 몸은 순식간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다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가운 감촉이 살갗을 스치자 종아는 서서히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내 약초? 그녀는 황급히 다른 쪽 팔을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손에는 신선초가 꼭 쥐어져 있었지요. 세상에. 다행이다. 이걸로 서방을 살릴 수 있어? 그러곤 몸을 일으키려는데 무슨 일인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응. 왜 이러지? 종아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급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지요. 그녀의 아랫도리가 온통 검풀은 비늘로 뒤덮여 있었으니까요. 야! 그녀의 다리는 사람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징그러운 구렁이의 꼬리였지요. 안 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서방에게 돌아가야 해. 그녀는 두 팔로 땅을 짚고 있는 힘껏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신선초를 망태기에 넣어 머리 위에 올리고선 곧장 바다에 뛰어들었지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쉼없이 나아간 끝에 종아는 마침내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종아는 쉴 틈도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둘러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은 이미 너무 많이 변해 있었지요. 그녀의 한쪽 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번들거리는 비늘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 더 변하기 전에 얼른 서방에게 이 약초를 전해야 해. 종아는 풀숲을 헤치며 꿈틀꿈틀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골목을 지나 마침내 자신의 집에 도착했지요. 종배야. 나왔어. 방 안은 떠날 때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누워있는 서방과 그녀가 떠나기 전 해놓았던 미음이 싸늘하게 식어있을 뿐이었지요. 종배야. 고생 많았지? 기다려봐. 내가 약초를 먹여줄게. 그런데 야속하게도 그녀의 남은 한쪽 팔마저 어느새 구렁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얼굴 빼고는 모든 게 구렁이가 된 것이었지요. 종아는 머리에 이고 온 망태기를 내려놓고서는 입으로 약초를 꺼냈습니다. 그러곤 약초를 꼭꼭 씹어 서방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종배야,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잠시 후 종아는 마침내 종배에게 신선초를 전부 먹였습니다. 종배야, 정신이 좀 들어? 그러나 야속하게도 서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지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묶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요한 방 안에 나직한 숨소리가 퍼졌습니다. 종아는 깜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찡그리고 있던 서방의 얼굴이 서서히 편안해지기 시작했지요. 다행이다. 그러나 병이 나은 서방과 달리 종아의 몸은 점점 더 구렁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아는 그저 따뜻한 눈길로 서방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종배야. 사랑해. 그녀는 사랑하는 서방의 입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몸은 완전히 구렁이로 변해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종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그는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문득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종아야. 나 드디어 다 나았어. 종아야.
종배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눈을 뜨자마자 종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색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종배는 온종일 색시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을을 들쑤시고 해변가까지 다 찾아보았지요. 하지만 그 어디서도 색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아를 본 적 있냐고? 몰라, 언젠가부터 안 보이긴 하던데. 에휴, 솔직히 말해서 서방꼴이 그리 났으니 배 타고 도망간 거지 뭐야. 그러니까 부인은 있고 차라리 새장가를 드는 건 어때? 내가 아는 처녀 중에 참으로 참한 색시가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색시가 뻔히 있는데 새장가를 가다니요. 그리고 우리 종아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에구머니나. 아니면 아니지. 무슨 화를 내고 그래. 종배는 종아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저 천장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종아야, 보고 싶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정말 마을 사람들 말대로 힘들어서 떠난 거야. 제발 얼굴만이라도, 아니 소식만이라도 알려줘. 혹시나 색시가 돌아올까 싶어 종배는 문도 잠그지 않고 매일같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야? 설마 종아니? 반가운 마음에 종배는 한달음에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던 것은 종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 마리의 커다란 구렁이가 있었지요. 예상치 못한 구렁이의 등장에 종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어 황급히 구렁이를 쫓아냈습니다. 더러운 자식, 어딜 재수 없게 우리 집을 와. 에이, 저리 가. 빨리 가. 다신 오지 마. 구렁이를 내쫓고 방에 돌아온 종배는 씩씩대며 이불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하나 꾸었지요. 안개에 휩싸인 듯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종배는 한참 동안이나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서 한 줄기 빛이 반짝였고 그는 그 빛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빛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종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내 그의 입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종아가 갑자기 한 마리의 구렁이로 바뀌었습니다. 으아. 헉. 종아. 종아야. 놀란 종배는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모두 한바탕 꿈이었던 것입니다. 종배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깨달았지요. 그것은 꿈이 아니라 지난날의 기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뱀이 바로 종아였던 거야. 그런데 제 색시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내가 그러고도 서방이라고 할 수 있어. 으응. 바보 같은 자식. 그날도 어김없이 종아를 찾지 못한 종배는 자신을 원망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색시와의 추억이 담긴 백학산 언덕백이었지요. 종아야.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부디 내 앞에 다시 나타나기만 해줘. 종아야. 온갖 생각의 종배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에휴, 저기 저 섬 정상에서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종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엔 웬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혀를 끌끌대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할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기 섬 정상에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뭘 그렇게 울고 있느냐 이 말이야. 노인은 죽음의 섬을 가리키더니 껄껄 웃으며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종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숨의 자리에서 일어나 섬을 향해 달려갔지요.
종배는 곧장 배를 끌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거센 파도가 몰아쳤지만 그는 색시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개의치 않았지요. 기다려. 종아야. 내가 널 반드시 찾아낼게. 부서지는 파도를 헤치며 종배는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섬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그는 노인이 말한 섬의 정상을 향해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가파른 바위산을 오른 끝에 드디어 섬의 정상에 다다랐지요. 종배는 그런 달빛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곤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하늘님, 부디 제 색시를 다시 만나게 해주소서. 제 색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종배의 간절한 기도가 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종배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섬은 여전히 고요하기만 할 뿐이었지요. 어느새 다른 자취를 감추고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딱 한 번이라도 됩니다. 제발 단 한 번만 제 색시를 보게 해주소서. 그러나 힘차게 떠올랐던 태양은 다시 건너편 수평선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역시 소원을 이뤄주는 것 따위는 없었어. 그저 헛소문에 불과했던 거야. 그렇다면 내 색시는 종배는 하늘을 향해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종배는 또다시 밤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파도 하나 치지 않는 고요한 바다. 그는 노를 저을 생각조차 없이 망망대해에 덩그러니 떠있기만 할 뿐이었지요. 그렇게 도착한 마을 부둣가, 종배는 무거운 발을 움직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종아? 만약에 나한테 시집을 오지 않았으면? 좋은 곳에 시집가서 마님 대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겠지.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종배는 원망과 후회, 자책을 삼키며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종아는 내 삶의 전부였는데 종아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냥 떠나자. 종배는 죽을 각오를 하며 집에 다다랐습니다. 그러곤 터벅터벅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득 집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방 안을 쳐다보았지요. 그곳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 그토록 간절히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아야. 지난날 꿈에서 본 모습 그대로 종아는 사랑스러운 얼굴로 종배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색시를 끌어안았지요. 흑.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종배야. 그때 뱀이. 네가 맞는 거지. 응, 맞아. 나였어.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사람이 된 거야? 모르겠어. 그냥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어. 종배는 종아를 터질 듯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그녀의 두 눈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종아야,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울 게 뭐가 있어. 당연한 거야. 종아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저 두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뿐이었지요. 그런 그들을 문밖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날의 그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짓더니 이내 발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끌끌끌. 내가 그랬지? 나는 거짓말 안 한다고. 달빛은 여전히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꺼지지 않는 달빛. 그 달빛, 백학산 기슭의 작은 어촌 마을, 한 가족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 많이 먹거라.
상위에는 갓 잡아올린 싱싱한 바닷고기와 정성껏 손질한 해초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성이 담긴 음식에 가족들 모두 행복한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옆으로 한 여자아이가 지나갔습니다. 예.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예. 상 다 차리고 이제 밥 먹으려고요. 하여간 식충이. 어휴, 꼴도 보기 싫어. 대충 먹고 얼른 가서 해초나 따와. 알았어. 네, 숙모. 소녀는 반찬 하나 없는 보리밥상을 얼른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곤 망태기를 어깨에 둘러매고 서둘러 바닷가로 향하였고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가 한켠에 앉아 해초를 땄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새어나오는 투정을 참을 수는 없었지요. 이놈의 해초. 매일 따면 뭐 하나. 어차피 나는 구경도 못하고 맨날 숙모네 애들 입에만 들어가는데. 칫, 누구는 엄마 없나? 하여튼 숙모. 우리 엄마한테 이러는 걸 들키기만 해봐. 그 숙모는 아주 죽은 목숨이라고. 근데 그러면 뭐해?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차라리 나도 데려가지. 흐흐. 소녀의 이름은 종아. 종아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숙부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고작 10살, 아직 부모의 품에서 어리광을 부릴 나이였지만 소녀는 식모살이도 모자라 바다에 나가 해초까지 따야 했지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소녀는 밥을 먹다 말고 나와 해초를 따고 있는데 문득 그녀의 등 뒤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종아야,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종아야, 이거 먹어. 오늘은 조기 잡아왔어. 소년의 이름은 종배. 그는 종아와 마찬가지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생선잡이 배를 타며 살아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종아를 짝사랑해 매일같이 생선을 가져다 주었지만 종아는 그런 종배가 마땅치 않았지요. 내가 이러지 말랬지. 너랑 붙어 다니면 부모 없는 것들끼리 몰려다닌다고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고 있을까봐. 누가 그 비린내 나는 생선 먹고 싶대. 가서 너나 많이 먹어. 하지만 저기 이미 불도 지펴놨는데 가서 같이 구워 먹자. 맛있을 거야. 알았어. 대신 이번만이야. 다음엔 절대 가지고 올 생각하지 마. 알았어. 부모 없는 두 아이, 종아와 종배.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굳세게 살아갔지요. 종아야, 오늘은 바닷바람이 세다니 조심해야 해. 나는 바람 좀 분다고 넘어질 사람이 아니거든. 너나 조심해. 괜히 무리해 그물 끌지 말고 바람이 불면 기둥 뒤로 쏙 숨으라고. 응, 알았어. 그런 그들을 마을 아이들이 놀리곤 했지만 누가 뭐라 하든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가족처럼 의지했지요. 종아야, 우리 나중에 꼭 같이 살자. 같이 살긴. 너랑 살면 지금이랑 똑같이 배고르며 살게 뻔한데 내가 미쳤다고 너랑 살아? 아니 왜? 그때도 지금처럼 물고기 잡아다 주면 되잖아. 누가 너 같은 거렁뱅이한테 시집 간다고? 그런데 너 그렇게 말해놓고선 나중에 예쁜 여자한테 홀랑 빠져버리는 거 아니지? 그럴 리 없어. 나는 평생 내 곁에 있을 거야. 알았어. 소리 지르기는. 나중에 고민 한번 해볼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두 아이는 어느덧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식모살이나 하던 종아는 사내들의 마음을 흔드는 어여쁜 처녀가 되었고 뱃일을 하던 종배는 다부지고 늠름한 총각이 되었지요. 그렇게 훌쩍 커버린 이 둘은 오순도순 바닷고기를 구워 먹던 백학산 언덕배기에 서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서로의 곁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지요. 종아야, 혼례도 제대로 못 치러줘서 미안해.
그래도 나는 항상 내 곁에서 함께할게. 사랑해. 됐어. 우리는 무슨 혼례야. 됐고, 너 분명 평생 내 곁에서 함께한다고 했어. 약속 지켜야 해, 흥. 그렇게 두 사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지요. 희망찬 첫 출발과 달리 두 사람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배는 여전히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했고, 종아는 여전히 바닷가에서 해초를 따며 힘겹게 살았지요. 하지만 단 하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친 저녁상 위에는 그날 종아의 망태기에 담겨진 가장 좋은 해초가, 그리고 그날 종배의 그물에 걸린 제일 튼실한 생선이 올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고기를 잡던 종배는 달이 뜬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네, 색시. 나 없는 동안 잘 있었나? 오늘도 색시가 좋아하는 맛난 조기 잡아왔지. 제일 좋아하기는 무슨. 맨날 먹는 조기, 지겹기만 하구만. 데리고 가서 앉아있기나 해, 조기 구워갈 테니깐. 종아는 퉁명스레 고기를 잡아 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스레 조기를 구웠지요. 그러곤 탄 부분은 자신 앞에 두고 살이 도톰하고 가장 맛있게 구워진 부분은 종배의 앞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흥, 먹을 것도 별로 없네. 멀리 얼른 먹기나 해. 그러나 종배는 색시의 정성을 몰라주는 건지 깨작깨작 젓가락질만 해댈 뿐 잘 먹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밥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지요. 아이고, 오늘 좀 힘들었나? 밥이 영 안 들어가네. 얼른 잠이나 자야겠어. 그래야 내일 또 배를 타지. 으이구, 이 양반아. 그래도 밥은 먹고 자야지. 아니다. 됐어. 됐어. 얼른 자. 자기나 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종아가 눈을 떠 고개를 돌리는데 평소 같았으면 먼저 일어나 배탈 준비를 했을 종배가 아직까지도 자고 있었지요. 에휴, 많이 피곤했나 보네. 좀 더 자게 둬야지. 종아는 혹여 서방을 깨울까 까치발로 조심스레 나가 아침상을 차려왔습니다. 웬일이래? 평소엔 나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얼른 일어나 밥 먹고 나가서 배 타야지. 그러나 종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라니까. 설마. 순간 종아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방의 얼굴에 손을 대 보았지요. 종배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 의원님을 불러와야 해. 잠시 후 종아는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그러곤 초조한 얼굴로 서방의 곁을 지키며 의원의 진료를 기다렸지요. 흠. 의원은 종배의 맥을 짚고 몸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의원님, 제 서방이 왜 이러는 거예요? 거참. 이게 무슨 예인지. 나도 병인을 통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곧 나을까요? 미안하지만 그리 쉽게 나을 병은 아닌 것 같아. 그저 정성껏 간호하고 또 좋은 약재를 구해 먹이는 수밖에. 새댁이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구먼. 의원은 그 말만을 남긴 채 돌아갔습니다. 종아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어떡하지? 우리 서방,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녀는 내 눈물을 삼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가긴 어딜까.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살려낼 거야. 그날 이후 종아는 홀로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낮에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밤에는 병든 서방의 곁을 지켰지요. 그 와중에 약초를 캐어 매일같이 백학산을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병구안을 해도 종배는 좀처럼 일어나질 못했지요. 의원님, 좀 어떤가요? 차도가 있나요? 참 이상하군요. 어떤 방도를 써도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기만 하니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종아는 절망했습니다. 서방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그 끝은 이별이란 말인가. 그대로 집에서 뛰쳐나온 종아는 백학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언덕배기에 올라 수평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거짓말쟁이. 나랑 평생 함께한다고 했으면서. 종아는 넘실 때는 파도 소리에 숨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휴, 뭘 그렇게 울고만 있나? 저 섬에만 가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신선초가 있는데. 갑작스레 들려오는 목소리에 종아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웬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혀를 끌끌대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할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저기 저 섬에 희귀한 약초가 있다고. 그걸 먹으면 씻은 듯 나을 텐데 왜 울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예. 섬이요. 종아는 노인이 가리킨 섬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지요. 그곳은 바로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돌아온 사람은 없다는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할머니, 설마 저 죽음의 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저 섬 저기에 가면 신선초가 있어?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 섬에 다녀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냥 알아. 그리고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저 섬에 서방을 살릴 약초가 있다니. 종아는 의심스러웠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지요. 됐어. 서방을 살릴 수 있다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어. 할머님, 그럼 그 약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으잉. 왜, 저기 가서 따오려고? 예. 제 서방만 살릴 수 있다면 황천길이라도 다녀와야죠. 진짜 저곳에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제 정성을 하늘이 안다면 저는 죽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설령 죽는다 해도 서방을 위해서라면 저는 여한이 없어요. 종아가 결연한 표정으로 답하자 노인은 그녀의 눈을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약초는 말이지. 푸른색 꽃이 피어있는 아주 신기한 약초란다. 단박에 알아볼 수 있을 게야? 그러곤 껄껄 웃으며 유유히 떠나갔지요. 다음 날 아침, 종아는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서방이 먹을 미음을 한아름 쑤어 놓고선 서방의 머리맡에 두었지요. 나 다녀올게. 반드시 그 신선초를 구해올 테니 혹시라도 그 전에 깨어난다면 이거 먹고 기다리고 있어. 종아는 서방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어깨에 망태기를 둘러맨 그녀는 굳은 각오로 집을 나섰지요. 잠시 후 종아는 작은 나룻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러곤 노를 저어 죽음의 섬을 향해 다가갔지요. 얼마나 오랜 시간 노를 저었을까? 그녀는 마침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흉흉한 소문과 달리 섬은 고요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하얀 백사장과 그 뒤로 펼쳐진 푸른 숲,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새들의 노래 소리까지. 죽음의 섬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곳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지요. 이렇게 평온한 곳이 어째서 죽음의 섬이라 불리는 걸까?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유독 구렁이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었지요. 종아는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신선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바위 틈까지 샅샅이 뒤지던 그녀는 마침내 노인이 말한 약초를 발견했지요. 세상에. 이게 신선초인가 보구나. 푸른 빛을 은은하게 반짝이며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신비로운 약초. 그러나 문제는 그 위치였습니다. 신선초는 가파른 벼랑 꼭대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내가 해초 캐느라 온갖 험한 곳을 다 가봤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맨손으로 바위를 움켜쥐었지요. 종아는 힘차게 바위 벼랑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바위에 긁혀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종아는 신선초 앞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방을 살릴 수 있어. 종아는 떨리는 손을 뻗어 신선초를 잡았습니다. 그러곤 힘을 주어 약초를 뽑아내려는 순간 약초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그것은 번개처럼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야! 살갗을 파고드는 섬뜩한 고통. 그녀의 손등을 물고 늘어진 것은 붉은 눈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커다란 구렁이였습니다. 비명이 채 입에서 새어나오기도 전에 종아의 몸은 순식간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다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가운 감촉이 살갗을 스치자 종아는 서서히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내 약초? 그녀는 황급히 다른 쪽 팔을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손에는 신선초가 꼭 쥐어져 있었지요. 세상에. 다행이다. 이걸로 서방을 살릴 수 있어? 그러곤 몸을 일으키려는데 무슨 일인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응. 왜 이러지? 종아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급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지요. 그녀의 아랫도리가 온통 검풀은 비늘로 뒤덮여 있었으니까요. 야! 그녀의 다리는 사람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징그러운 구렁이의 꼬리였지요. 안 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서방에게 돌아가야 해. 그녀는 두 팔로 땅을 짚고 있는 힘껏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신선초를 망태기에 넣어 머리 위에 올리고선 곧장 바다에 뛰어들었지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쉼없이 나아간 끝에 종아는 마침내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종아는 쉴 틈도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둘러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은 이미 너무 많이 변해 있었지요. 그녀의 한쪽 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번들거리는 비늘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 더 변하기 전에 얼른 서방에게 이 약초를 전해야 해. 종아는 풀숲을 헤치며 꿈틀꿈틀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골목을 지나 마침내 자신의 집에 도착했지요. 종배야. 나왔어. 방 안은 떠날 때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누워있는 서방과 그녀가 떠나기 전 해놓았던 미음이 싸늘하게 식어있을 뿐이었지요. 종배야. 고생 많았지? 기다려봐. 내가 약초를 먹여줄게. 그런데 야속하게도 그녀의 남은 한쪽 팔마저 어느새 구렁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얼굴 빼고는 모든 게 구렁이가 된 것이었지요. 종아는 머리에 이고 온 망태기를 내려놓고서는 입으로 약초를 꺼냈습니다. 그러곤 약초를 꼭꼭 씹어 서방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종배야,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잠시 후 종아는 마침내 종배에게 신선초를 전부 먹였습니다. 종배야, 정신이 좀 들어? 그러나 야속하게도 서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지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묶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요한 방 안에 나직한 숨소리가 퍼졌습니다. 종아는 깜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찡그리고 있던 서방의 얼굴이 서서히 편안해지기 시작했지요. 다행이다. 그러나 병이 나은 서방과 달리 종아의 몸은 점점 더 구렁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아는 그저 따뜻한 눈길로 서방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종배야, 사랑해. 그녀는 사랑하는 서방의 입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몸은 완전히 구렁이로 변해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종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그는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문득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종아야. 나 드디어 다 나았어. 종아야. 종배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눈을 뜨자마자 종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색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종배는 온종일 색시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을을 들쑤시고 해변가까지 다 찾아보았지요. 하지만 그 어디서도 색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아를 본 적 있냐고? 몰라, 언젠가부터 안 보이긴 하던데. 에휴, 솔직히 말해서 서방꼴이 그리 났으니 배 타고 도망간 거지 뭐야. 그러니까 부인은 있고 차라리 새장가를 드는 건 어때? 내가 아는 처녀 중에 참으로 참한 색시가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색시가 뻔히 있는데 새장가를 가다니요. 그리고 우리 종아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에구머니나. 아니면 아니지. 무슨 화를 내고 그래. 종배는 종아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저 천장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종아야, 보고 싶...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정말 마을 사람들 말대로 힘들어서 떠난 거야. 제발 얼굴만이라도, 아니 소식만이라도 알려줘. 혹시나 색시가 돌아올까 싶어 종배는 문도 잠그지 않고 매일같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야? 설마 종아니? 반가운 마음에 종배는 한달음에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던 것은 종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 마리의 커다란 구렁이가 있었지요. 예상치 못한 구렁이의 등장에 종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어 황급히 구렁이를 쫓아냈습니다. 더러운 자식, 어딜 재수 없게 우리 집을 와. 에이, 저리 가. 빨리 가. 다신 오지 마. 구렁이를 내쫓고 방에 돌아온 종배는 씩씩대며 이불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하나 꾸었지요. 안개에 휩싸인 듯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종배는 한참 동안이나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서 한 줄기 빛이 반짝였고 그는 그 빛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빛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종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내 그의 입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종아가 갑자기 한 마리의 구렁이로 바뀌었습니다. 으아. 헉. 종아. 종아야. 놀란 종배는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모두 한바탕 꿈이었던 것입니다. 종배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깨달았지요. 그것은 꿈이 아니라 지난날의 기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뱀이 바로 종아였던 거야. 그런데 제 색시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내가 그러고도 서방이라고 할 수 있어. 으응. 바보 같은 자식. 그날도 어김없이 종아를 찾지 못한 종배는 자신을 원망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색시와의 추억이 담긴 백학산 언덕백이었지요. 종아야.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부디 내 앞에 다시 나타나기만 해줘. 종아야. 온갖 생각의 종배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에휴, 저기 저 섬 정상에서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종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엔 웬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혀를 끌끌대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할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기 섬 정상에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뭘 그렇게 울고 있느냐 이 말이야. 노인은 죽음의 섬을 가리키더니 껄껄 웃으며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종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숨의 자리에서 일어나 섬을 향해 달려갔지요. 종배는 곧장 배를 끌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거센 파도가 몰아쳤지만 그는 색시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개의치 않았지요. 기다려. 종아야. 내가 널 반드시 찾아낼게. 부서지는 파도를 헤치며 종배는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섬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그는 노인이 말한 섬의 정상을 향해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가파른 바위산을 오른 끝에 드디어 섬의 정상에 다다랐지요. 종배는 그런 달빛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곤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하늘님, 부디 제 색시를 다시 만나게 해주소서. 제 색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종배의 간절한 기도가 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종배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섬은 여전히 고요하기만 할 뿐이었지요. 어느새 다른 자취를 감추고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딱 한 번이라도 됩니다. 제발 단 한 번만 제 색시를 보게 해주소서. 그러나 힘차게 떠올랐던 태양은 다시 건너편 수평선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역시 소원을 이뤄주는 것 따위는 없었어. 그저 헛소문에 불과했던 거야. 그렇다면 내 색시는 종배는 하늘을 향해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종배는 또다시 밤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파도 하나 치지 않는 고요한 바다. 그는 노를 저을 생각조차 없이 망망대해에 덩그러니 떠있기만 할 뿐이었지요. 그렇게 도착한 마을 부둣가, 종배는 무거운 발을 움직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종아? 만약에 나한테 시집을 오지 않았으면? 좋은 곳에 시집가서 마님 대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겠지.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종배는 원망과 후회, 자책을 삼키며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종아는 내 삶의 전부였는데. 종아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냥 떠나자. 종배는 죽을 각오를 하며 집에 다다랐습니다. 그러곤 터벅터벅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득 집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방 안을 쳐다보았지요. 그곳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 그토록 간절히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아야. 지난날 꿈에서 본 모습 그대로 종아는 사랑스러운 얼굴로 종배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색시를 끌어안았지요. 흑.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종배야. 그때 뱀이. 네가 맞는 거지. 응, 맞아. 나였어.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사람이 된 거야? 모르겠어. 그냥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어. 종배는 종아를 터질 듯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그녀의 두 눈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종아야,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울 게 뭐가 있어. 당연한 거야. 종아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저 두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뿐이었지요. 그런 그들을 문밖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날의 그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짓더니 이내 발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끌끌끌. 내가 그랬지? 나는 거짓말 안 한다고. 달빛은 여전히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꺼지지 않는 달빛. 그 달빛, 백학산 기슭의 작은 어촌 마을, 한 가족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 많이 먹거라. 상위에는 갓 잡아올린 싱싱한 바닷고기와 정성껏 손질한 해초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성이 담긴 음식에 가족들 모두 행복한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옆으로 한 여자